요즘에요. 지금 대통령실이 굉장히 신속하게 지금 이도훈 대변인이 설명을 했잖아요.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거든요. 근데 최근 요 며칠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도 상당히 변화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참 지금 많이 정치권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럼요. 이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사찰을 방문했습니다.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윤석 대변인께 이것도 물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구인사 충북 단양에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일정이 좀 갑자기 잡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제 이제 충북 지역에 가셔서 일정을 소화하셨는데 아마 그 길에 이 대선 때도 방문하셨던 저 구인사에 가시려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으셨을 거라고 봐요. 아까 원래는 그러니까 저런데 대통령 방문하면 미리 일정을 다 잡잖아요. 예. 그 경호 문제도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충북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하다가 거기 좀 가봐야겠다 이렇게 나온 건가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럼 왜 구인사냐? 지난번 대선 때도 2차례나 방문하셨던 곳에 가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가졌던 마음가짐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의 국정 방향에 대해서 뭔가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셨던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사찰하면 떠오르는 게 약간 참선, 기도 그리고 뭔가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약간 그런 거를 좀 원했던 걸까요, 대통령께서?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런 심정을 갖고 계실 텐데 결국 그걸 다 정화하고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임기 동안 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져야 될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방문하신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윤석 대변인께서 오늘 가만히 듣고 보면 굉장히 강한 논평을 보기 드물게 요즘에 좀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달라졌다 했는데 최근에 참모들이나 주변에 내놓는 어떤 이 메시지나 발언도 좀 변화가 있는데 일단 지난 8월 말에 나왔던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때 장관들, 국무위원들 보고 한 소리예요. 일단 그거부터 좀 보면 이렇습니다. 화면에. 국무위원은 정무적 정치인, 말로 싸우라고 있는 자리다. 전사가 돼야 된다. 이래서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발언이고요. 그 이후에 장관들의 어떤 국회에서의 강한 발언이 있었다. 이렇게 연결이 됐거든요. 근데요. 최근에 메시지가 조금 바뀝니다. 다음 화면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죠. 향후 장관 후보자를 선택할 때도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최근에 낮은 자세 이런 거를 어떤 이렇게 제언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한 강한 공감 표시를 했다는 것도 알려졌어요. 그럼 낮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에 찬성한다,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전사가 되라와 낮은 자세는 아주 다른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이런 변화가 좀 있었어요. 자, 그럼요. 다음 준비된 영상은 전사가 되라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이후에 장관들의 모습입니다. 보겠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일본 도쿄 전력의 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답을 듣고 말씀하세요, 총리. 예의가 없으신 거예요. 위원장님. 하는 거하고는 대단히 착각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그 당시에 흥남시 농업개장을 했습니다. 흥남시 농업개장은 그럼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친일파입니까?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저한테 계속 묻지 마시고. 저렇게 하여튼 그 국무위원의 태도냐고요. 그게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 국회의원이 그렇게 갑질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질문합니다. 판결 취지에 따라. 아무튼 저래서 참 많이 회자가 된 모습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낮은 자세 그리고 앞으로 장관 후보자는 국민을 섬기는 이런 자세가 기본입니다. 뭐 이런 걸 강조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어제요. 아까 이 윤석열 대통령 구인사도 방문했지만 그에 앞서서는 이 충북에서 이제 필수 의료 관련된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 행사 끝에 한 발언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뭔가를 강조합니다.
들어보시죠. 과거에는 소통은 많이 했습니다. 저보고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이제 좀 반성하고 더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소통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추진하면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속도감 있게 나아가면서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해야 가장 국민에게 유리한 방안이 나오는 겁니다. 소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리고 반송이란 단어도 들어갔습니다. 소통, 반성 이런 겁니다. 지금요. 확실히 이제 보궐선거 이후의 상황 그리고 최근에 지지율이 여의치가 않거든요. 오늘도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기록을 했어요. 좀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이런 것까지 가만히 된 걸로 지금 정치권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지지율 흐름이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오늘 결과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 영상이 나가는 동안에 오늘 나와 계신 5분 패널께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소통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좀 판단에다가 써달라고 제가 질문 드렸는데, 자, 동시에 들어주시죠. 가슴 쪽에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쭉 보면은요. 한번 써봐. 이상희 교수님께서 가장 독특한 답을 쓰신 것 같은데, 아침마당이 뭡니까? 뭐 타방송에 나와서 타방송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이름입니까? 좀 뭐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아침마당을 좀 썼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예. PI적 측면에서 이렇게 좀 들어주세요. 이게 비춰서 잘 안 보이네요. 예. 예. PI적 측면, 즉 대통령 이미지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건데 예. 경험이 있습니다. 2010년도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지도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예. 그때 명절을 앞두고 아침마당에 출연을 했어요. 아, 특정 약간 그렇죠. 프로그램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제가 그 PI를 담당을 했었는데 본인이 그걸 준비하셔서 아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항상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에 앞서서 이 행보에 있어서는 뭔가 유난률적인 역할을 할 때가 좀 필요합니다. 예. 계속 뭐 아스팔트만 가다가 자갈길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들을 유난률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속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사항은 소통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예. 뭐 이례적으로 반성이라는 단어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전체적인 정책 기조가 잘못되었으니까 바꾸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정책 기조에 대한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은 방법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된다 그러면은 꼭 아침마당을 나가시라는 것이 아니고 예. 대중 속에 들어가서 지금 이미지가 굉장히 독단적이고 또 고집스럽고 이런 이미지가 많이 굳어 있단 말이죠. 예. 군림한다 이런 이미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대중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론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예.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경우적 문제도 있고 예. 그래서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접근하기 좋은 것이 TV에 대중들이 많은 프로그램에 거기에 나가서 진솔한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좋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점점 이미지 개선, PI적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야 소통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성적 의미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성이 소통이다 보면은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국민과 가까이 가는 접점 포인트를 찾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혹시요 아침마당에 아니고 뉴스와이드에 나오시면 안 될까요? 여기 원래 뉴스와이드가 이미 써 있는데. 지금 여기 뉴스와이드에 나오면 좋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뭔가 접점을 늘릴 수 있는 국민과 접점을 늘릴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찾아서 거기 좀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이번에는 맞은편 쪽으로 가서 박원석 전 의원님 이게 대국민 직접 소통. 지금 뭐 맥락은 이상희 교수님이 얘기한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최근에 대통령 메시지 기류가 어찌됐든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고 또 민생을 강조하고 근데 이게 이제 수석 비서관들의 전원을 통해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덜 체감이 됩니다. 그런 얘기는. 직접 육성으로.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번 강서 재보궐 선거 정도의 충격이라면 이게 여론조사 지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어떤 여론조사도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여론조사는 없거든요. 그 심각성을 느낀다면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건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아침마당일 수도 있고 기자회견일 수도 있고 도어 스태핑일 수도 있고 국민과의 대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기술적인 거야 뭐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검토하겠죠. 그러나 더 늦추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뭔가 이게 변화하려는 조짐이 보일 때 그리고 정말 변화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을 때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국정운영 기조를 앞으로 이렇게 가져가겠다. 그동안에 이런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그 점은 뭐 내가 고치겠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가장 크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끝에 이제 손정혜 변호사께서는 기자회견, 그러니까 이 박원석 전 의원님이 대국민 국정소통은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중에 하나를 고르셨네요. 네, 도어 스펙팅을 이제 없애면서 사실은 국민들한테 자유롭게 질문하고 응답하는 모습이 사라진 느낌이 있어서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곧 재개할 수 있다라는 입장도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찌 보면 기자분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날카롭게 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그려나가는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각각의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준비된 발언이 아니라 생생한 어떤 대통령의 생각과 정책 토론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과거의 역대 대통령들도 기자회견 많이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지만 처음에 좀 시도하다가 나중에는 좀 흐지부지 된 경향도 있거든요. 이제는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소통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는요. 쓰신 것 중에서 가장 뭔가 부정적인 기운이 느껴지는 단어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저기 서영주 부대변인은 양치기 소년이라고 쓰셨어요. 네네. 이거 소통 좋죠. 여러 가지 방법들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기조 변화, 이거는 뭐 한두 가지를 가지고 바꿀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소통 전에 해야 될 일은 신뢰 회복이에요. 결국에는 아무리 민생 속에 뛰어들면 뭐합니까? 믿질 않습니다. 이번에 말과 행동이 같을 거라는 것은 기대일 뿐이지 그전에 살아온 부분들이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부분에서 강서구청 국민들의 민심을 대변해서 말하자면 참패를 안겨준 거예요. 결국에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한 것은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 본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메신저가. 그래서 저는 양치기 소년이라고 좀 풍자적으로 얘기는 했어요. 그럼 양치기 소년이 되지 마라 이렇게 쓰신 그렇죠. 겁니까? 양치기 소년의 책을 좀 읽어보시면 가장 뼈아픈 건 뭐냐면 이 거짓말쟁이로 찍히기 시작하면 가장 큰 벌은 진실을 말할 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대통령이 일회성 어떤 이미지를 바꾼다.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뭐 어떤 그런 제스처를 보여준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실질적으로 소통을 하겠다 하면 받는 사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더 진중하게 고민하셔야지 지금 당장 소통한다고 막 민생 속에 들어가고 시장 가고 뭐 현수막 걷어내고 이 자체로 국민들은 아직까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구나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 회복을 위한 기간들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양치기 대통령은 되지 말으셔라. 그런 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양치기 소년 되지 마라 이렇게 쓰신 거군요. 유희석 대변인이 곰곰이 저걸 보고 계시네요. 양치기 소년이라는 글자를. 그리고 쓰신 거는 국민과의 대화라고 쓰셨어요. 저는 굉장히 직접적인 방법을 썼는데요. 뭐 기자회견의 방법도 있고 어떤 뭐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디까지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 느끼실 수밖에 없는 기자를 통해야 된다든지 프로그램 진행자를 통해야 된다든지 그런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예 이번에는 그냥 일반 국민들이 아무런 사전 시나리오 없이 어딘가 모이셔서 뭐 예를 들어 뭐 타운홀 미팅도 형식이 될 수 있겠지만은 대통령께 가감 없이 얘기를 하고 아주 진솔하고 순박하고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고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맞춰서 또 본인의 진솔한 얘기를 하고 또 해명할 수 있는 건 해명을 하고 사정이 전달되지 않은 부분은 또 전달하고 이런 과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양치기 소년이 되기 전에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만나라 이 얘기군요. 직접 그렇습니다. 만나라. 알겠습니다.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답들을 다 다섯 분께서 해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최근에 약간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주제에 기사 참 많이 지금 언론들이 쓰고 있고 다루고 있어요. 지금요 이 주제를.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한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이 길에 걸려 있는 현수막들 보면은요, 아 이거 아이들이 보면 안 될 것 같다, 막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좀 험한 소리도 쓰여 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최고위에서는 전국에 개첨되어 있는 일체의 정쟁형 현수막을 지금 이 시간부로 철거키로 결정을 하고 각 당협별로 지시를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순한 글자가 써 있는 민생 이런 거 쓴 걸 좀 고쳐놨군요. 이거는요, 서영주 민주당 부대변인께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민주당은 좀 약간 험한 글자 있는 저런 거 이 현수막 철거할 계획 아직 없습니까? 저희가 험한 거 많이 안 쓰는데요. 아 비슷비슷하던데요. 계속 보면은 양당이 뭐 만만치 않던데요 지금. 뭐 이제 그 정쟁이 있으면 안 되죠. 예. 국민들 보시기에 피곤하시고 피로감을 주는 현수막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마땅한데.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정쟁 부분들의 현수막들이 난무하는 것은 그만큼 여야가 골이 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치가 안 된다는 것이고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수막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정치를 왜 현수막으로 싸웁니까? 그러게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만나서 말로 해야 되는 말로 건데. 해서 싸우고 거기에서 서로 간의 이견들을 좁혀가면서 생산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큰 어떤 틀에서는 아니죠. 작은 틀에서는 좋은 현상이다. 예. 먼저 제안하신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더 검토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이 야당을 만나면 그리고 여당이 야당을 만나면 저런 현수막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겁니다. 정쟁 현수막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하지 않고 왜 현수막부터 떼는 거죠? 저는 좀 비판적으로 하면 이것도 그냥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저 진정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야당을 만나자. 그리고 이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자. 뭐 그거 어렵습니까? 저런 노력을 기울일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고심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은 계속 안 하시는데 아까 민주당 거 살짝 나갔어요. 화면에 무슨 글로벌 호구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거친 말인데 이상희 교수님.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다. 소통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 방법적 측면에서 반성하는 내용도 나오고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여당에서 현수막을 철거했단 말이죠. 이걸 또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정치적 대립 관계에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국정 운영의 여당의 책임 그리고 대통령의 책임의 관계에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서 해석을 하자 그러면은 이거는 일종의 패배적 개념이고 굴복적 개념이죠. 왜냐 그러면은 이렇다 보니까 대통령이 여기서 반성하는구나. 뭔가 모르게 낮음으로 가는구나. 패러다임이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여당에 대해서 현수막 철거도 저거는 도저히 이것이 이길 성산이 없으니까 현수막 철거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립적 관계에서 해석하시는 건데 저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거는 뭐 특별한 일이 아니다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 국정 운영에 있어서 여당이든 대통령이든 국정에 대한 변화가 조짐이 있으면은 메시지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메시지가 달라짐에 따라서 기조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것도 아니다. 즉 대립적 관계에서 굴복이다 패배적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의 책임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의 입장 이것을 고려했을 때 국민들이 요구하고 그에 부응하는 그리고 그 방법적 측면에서 달리 해나가야 되겠다는 기조의 변화 이런 걸로 해석해야지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처음부터 아예 특정 정당이 안 걸었으면 다른 정당은 그냥 제풀에 지칠 거 아니에요. 혼자만 보니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보는데 이런 가운데요. 다음 화면 좀 하나 보겠습니다. 요것도 변화라면 변화예요. 김기현 대표와 관련되는 건데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는 게 당대표실 관계자니까 신빙성이 있겠죠. 앞으로 김기현 대표 입에서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손으로 꼽게 될 것이다. 웬만하면 얘기 안 한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얘기를 안 하겠다. 사실 그동안 국민에서 나온 이재명 대표 관련 얘기는 대개 다 비판, 비난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걸로 들리는데 그러면요. 과거에 얼마 전까지 김기현 대표가 얼마나 많이 이재명 대표를 언급했는지 그 영상으로 좀 준비된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조작 짜깁기 된 인터뷰를
이재명 대표가 유권자 475만 명에게 공식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로 유포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도 부탁합니다. 자신의 개인적 토착 비리 혐의 때문에 국회가 마비되는 오늘의 현상이 하루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닷없이 얼토당토 않는 억지 명분을 걸고 단식을 한다고 하더니 예상했던 대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방탄쇼였습니다. 자주 얘기하셨네요. 보니까. 그래서 좀 안 하겠다. 정말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나올 거다. 뭐 이런 건데. 윤희석 대변인. 네. 이것도 이제 반성 차원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정쟁, 특히 이재명 대표 뭐 사법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매몰돼 있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반성을 하는 겁니다. 윤재욱 원내대표께서도 얼마 전에 그 인터뷰에 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토끼와 거북이, 결국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토끼가 진 이유는 목표가 있는데도 상대인 거북이만 생각하다 진 거다. 거북이는 상대 생각하지 않고 목표만 생각하니까 결국 이겼다. 저희의 목표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기본 전제를 저희가 잠시 잊고 너무 정쟁에 빠졌다는 자체 반성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김기현 대표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대변인들 논평도 이제는 민주당을 향한 어떤 비난, 비판보다는 어떤 민생에 더 중점을 둔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것은 나아가서는 정부를 향한 어떤 요구, 정부를 향한 국민의 어떤 요구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생각하지 마, 민주당을 생각하지 마 이 분위기입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역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걸 생각하자. 그것이 국민 민생이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 제가 굳이 정의당 의원이라고 하신 게 왜 정의당 상황도 만만치 않은데 일단 뭐 그렇고요. 정의당 집안 사정도 지금 뭐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만 아무튼 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거 김기현 대표 관련된 뭐 현수막 철거라든가 이재명 대표 이제 언급 안 하겠다.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정쟁을 자제하겠다는 건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너무 극심했던 게 사실이고 아까 이제 현수막을 뗀 것도 그렇고 저런 식의 상대당 대표를 향해서 정쟁성 그 메시지를 내지 않겠다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인데 한 발 더 나갔으면 좋겠다. 어떤 겁니까? 이게 단지 정쟁의 자제 차원이 아니라 정치를 정상화하는 그런 그 단계로까지 나아갔으면 좋겠고 사실은 여당은 여당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이제 포용력이고 통합력이고 또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성이고 이런 건데 그동안에 여당다움이 너무 없었어요. 또 당 대표들은 당 대표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상대당 대표에 대해서 당 대표들이 직접 비난하면서 설전을 주고받는 모습은 과거의 정치에서는 없던 일이에요. 근데 정치가 사나워지면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지금 여당이시니까 먼저 정상화하겠다고 나서셨다면 저는 대통령께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야 된다. 이런 건의까지 국민의힘 내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형사 피고인인 것과 관계없이 어쨌든 야당 대표예요. 근데 야당과 정치를 안 할래야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이번 정기국회 지금 예산심의도 12월 2일까지 맞춰야 되고 또 대통령이 국정 중점 과제로 선정한 여러 가지 법률안들도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야당이 협조 안 받고 그런 법안들이 어떻게 통과되겠습니까? 때문에 형사 피의자이자 피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이건 제도와 시스템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존중한다기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치를 정상화시키자 이런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